자, 파트 3에서는 여러분들이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고급 그리기 기능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트에서는 균등분포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삼포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경사하각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딥러닝이나 이런 데 많이 쓸 텐데요. 경사하각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그리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목표로 설정한 것들을 보시면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균등분포 그리기, 그 다음에 삼포도 그리기, 그 다음에 영상 그리기, 애니메이션 그리기,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균등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랜덤한 베리어블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균등하게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x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 인테저를 만들었고요. 한 1000개 정도 사이즈를 만들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1하고 1, 10 사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x에 대해서 통이 한 10개짜리가 되는 그런 히스토그램을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출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실행해 보면 왜 이러죠? 잠깐만요. 또 뭐가 문제가 있네요. 역시 이제 plt 히스토그램 하고요. x normed true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그린 형태로 이렇게 해놓게 됐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여기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normed property, normed인가요? 이렇게.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normed 아닌가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요거를 우선 빼고 한번 해봅시다.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쫙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그램에서 그 각각의 관련된 차이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90개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뭐 타이틀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걸어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면 다음과 같이 하면 좀 데코레이션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는 요 명령 함수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x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10개의 빈을 만들어라 이런 거고, 거기에 컬러는 예, 여러분들이 그린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겁니다. 초록색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B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B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그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정규분포 형태의 히스토그램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정규분포 히스토그램을 이제 적절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뮤하고 시그마 10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x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정규분포 형태를 띄고 x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x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대치만 하시면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치만 하시면 아마 뭐 거의 정규분포 형태로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정규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cumulative sum distribution 뭐 이런 부분들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라인을 좀 넣고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MP의 difference bin에 대해서 이 PDF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PDF의 썸들을 구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큐뮬러티브 해서 한 다음에 여기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러면 요 플롯에 middle x CDF, 그 다음에 이게 블루,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라인 위드스는 2.5 정도 하고, 레이블은 CDF라고 이렇게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앞에서 그린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한 3분 정도 여러분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내에 영상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제가 전에 png 파일을 하나 세이브를 했는데, 여기 파일 디렉토리에 보면 line.png라고 되어 있잖아요. line.png를 여기서 그대로 뭐 JPEG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도 있고요. line.png를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면 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왜 그렇죠? 여기도 뭐 문제가 있네요. 카피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I am read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include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import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import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저도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png 파일을 그대로 읽어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주고 있죠. 요 line.png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쓰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읽을 때는 imread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imread.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줄 때는 imshow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그대로 세이브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 imsave 해서 desert1.png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대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하는 형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thflow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import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를 임포트를 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규어를 하나 설정해서 plt.figure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ax는 우리가 실제 plt의 axis를 우리가 x축은 0에서부터 2까지, 그렇죠? y축은 뭐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이 했고요. 그래서 lines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ax.plot 해서 뭐 어떤 어레이들을 이렇게 x하고 y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들이 초기화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i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 라인의 set 데이터를 우리가 전부 null 데이터로 이렇게 하나 설정해 주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실제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라인 데이터, 여기 라인 데이터들은 전부 지금 초기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가 이제 필요함에 따라서 여기가 라인스네요. 라인스가 아니라 라인이네요. 그래서 필요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i라는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하는데, 실제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x는 mp.linespace 하고요, 0, 2, 1000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y는 우리가 이제 mp.sign 함수로 이렇게 해서 2, mp.py 그 다음에 x-0.01 곱하기 i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라인에다가 set 데이터를 하는데요. x 데이터하고 이제 y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리턴해서 라인을 우리가 리턴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기능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여기 라이브러리 함수 있잖아요. 여기에 라이브러리에서 애니메이션 점 무슨 함수를 부르냐, funct 하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하는 거고, figure animate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초기 밸류는 뭐로 주겠느냐, 초기 밸류는 init이라는 함수로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사이즈는 200 정도로 주고, 인터벌은 20으로 주겠고, 그 다음에 인터벌은 20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블리트는 true로 하겠다. 그러니까 깜박이 녀문상 같은 거는 true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plt하고 show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 함수가 이제 계속 호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프레임은 이제 보시면 200 형태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y figure가 여기 있는데, 여기 실행을 안 해서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줄로 해볼까요? 한 줄로. 이렇게. 자, 한 줄로 이렇게 해 주셔야 여러분들 이제 적당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여기서 실행을 해 주시면,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피터에서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다른 곳에서 하면은 이게 잘 될 겁니다. 꼭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쪽에서 이제 구현을 해보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오케이? 그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흘러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어딘가 돌아갈지도 몰라요. 오케이. 어딘가에 돌아가는지 그렇지는 않나. 이게 이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쭉 애니메이션이 돼서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이거를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을 약간 이제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한 5분 정도 걸쳐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j, 세타 0, 세타 1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로컬 미니멈, 글로벌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세타 0하고 세타 1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초기 값을 줍니다. 그래서 세타 0, 세타 1에 대한 초기 값을 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이 감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세타 0하고 세타 1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값이 최소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세타 0하고 세타 1이 구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경사 하강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값이 있다 그러면 이 그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미분한 값을 빼서 그 값을 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타 j하고 새로 구한 세타 j하고 세타 값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세타 0, 세타 1을 구하는 게 이제 경사하강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커브가 있다 그러면 이런 커브에서 어떤 특정한 이런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이게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요 값, 이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하는 그런 실제 방법이 경사하강법이고요. 그런 경사하강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수식을 한번 보시면요. 실제 수식은 이 함수 수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10 나누기 파이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x 나누기 4 이런 그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수식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지금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다음과 같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old value는 0,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이 이제 3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실제로 스타팅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데 에러가 이제 한 0.01 정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스텝 사이즈죠. 그 다음에 프리시전이 그렇죠. 에러가 0.001 정도 되면 멈춰라. 이런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해보면 그 오리지널 함수가 있는데 그 오리지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분값이죠. 이 미분값을 구해보면 dx라는 함수인데 이 dx에 대한 함수를 구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미분에 대한 함수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내가 이제 while 루프를 통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while 루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값하고 그 다음에 옛날 값하고 그 차이가 프리시전보다 크면 0.001보다 크면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작동이 경사 하강법이 작동이 되는데 new 값을 old 값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new 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x old 마이너스 엡실론 곱하기 그쵸? 여기 알파 우리가 경사하강법에 들어가는 요 엡실론 값입니다. 곱하기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에 대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해서 그 결과를 실제 우리가 new 값하고 계속 반복이 돼서 요 놈이 프리시전보다 더 작을 때까지 멈춰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 경사하강법을 구현한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경사하강법을 구현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new하고 x 밸류에 대해서 이제 다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값들이 이제 출력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하면 이제 이런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 상태에서 쭉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준 x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x에 대해서 mp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스 하고요. 이렇게 만드시고 요 밑에처럼 그대로 여러분들 써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또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져서 여기가 로컬 미니멈이다 이렇게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으니까 글로벌 미니멈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한번 실제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원래는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게 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그 결과를 한번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예,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시각화 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3차원 그림으로 그려지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import mathflow library pyplot splt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import에서 cm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linear locator 이걸 이제 여러분 팅커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numpy를 하시면 되겠고, include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figure하고 ax에서 이제 subplot library를 만드시고요. x, y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이렇게 랜덤이 아니라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에 대해서 그리디, 여러분 메쉬 그리디 앞에 생성한 거 배웠죠. 그래서 메쉬 그리디 생성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z 값은 여러분들이 x 제곱 y 제곱에 대한 스퀘어 루트 값을 갖고 사인 값을 구한 게 이제 z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z 값을 이렇게 다 구해 놓고요. 구해 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플롯 서피스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롯 서피스, 그 다음에 x, y, z 이렇게 세 개의 좌표 값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맵에서 칼라 맵을 주시면 되겠고, 칼라 맵은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쿨, 웜 형태의 칼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드 쓴 채로, 그 다음에 NTR 렌스. 이건 이제 좀 그림이 약간씩 이렇게 찌그러뜨려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없앴으면 좋겠다. 그걸 false로 하면 관계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주게 되면 실제로 플롯 서피스를 통해서 3차원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걸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matplot 라이브러리 하고 여기에서 import 하고 cm을 한다고 그랬죠. cm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메이저 로케이터 같은 거 표시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해 주시고, 그 다음에 x를 그냥 여러분들이 mp.arrange 하고 마이너스 5,5, 그 다음에 0.25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y도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y도 똑같이 생성하고, 그 다음에 z는 뭐예요? xy를 xy가 대문자였나요? 그죠? x, y를 메쉬 그리드로 생성을 하시고 mp.메쉬 그리드, 그렇죠? 메쉬 그리드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다 미니멈 스퀘어, 뭐 mp.sqrt 이렇게 해서 x 곱하기 그 다음에 y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z는 mp.sin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런 하시면 이제 x하고 y하고 z 값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피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서피스 해 주시고 피규어를 먼저 해야겠죠. 피규어 ax 그 다음에 plt 서브 플롯 서브 플롯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뭐 서브 플롯 한 다음에 kw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죠? 가로 열고 프로젝션 하고 콜론에서 3D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3D가 형태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서피스 하시고, 그 다음에 ax.plot에서 surface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x, y, z 이렇게만 아마 하셔도 plt show 이렇게만 하셔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3D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옵션을 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3D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3D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3분 정도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했죠? 여러분들 아주 뭐 굉장히 다양한 가시화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내용 있는데,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여러분들 뭐 배웠죠? 자, 정규 분포 데이터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hi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비내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이걸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컬러 정보 같은 걸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때 왜 시각화를 하는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왜 그래요? 그렇죠. 이게 경사 하강법을 이용하면 실제 이니셜 솔루션이라고 줬던 부분이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가서 최적, 즉 글로벌 미니멈을 이렇게 구하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를 어떤 형태로 정확히 구해 가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사하강 알고리즘 같은 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특히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이제 균등분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를 할 건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삼포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사 하강 알고리즘에 대한 시각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잘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꼭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는 뭐 특별하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대부분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그 라이브러리는 다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은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뭐가 필요하면 또 매스플로우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좋은 이그젬플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또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